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덜컹거릴 만큼 바람이 매서웠지요. 그런데도 부엌은 후끈했습니다. 가스불 위 냄비가 끓고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잔잔하게 튀었습니다. 박서윤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은 채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설거지 세제 때문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집들이를 온다고 했거든요. 서윤은 방금 전까지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나왔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물수건으로 등을 닦아드리며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느새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지요.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물었습니다. 음식은 다 됐니? 네, 어머님. 금방 차릴게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살피는 일이 결혼 후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박서윤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어요. 조용한 서가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하루의 끝에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남았지요. 그러다 소개로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정훈은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꿈 속에 자신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처음엔 위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삶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고 간병인은 비용이 너무 든다는 이유로 오래 쓰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빈자리를 채웠지요. 병원, 약국, 장보기, 밥, 빨래, 병수발. 하루가 촘촘히 찼습니다. 몸이 커진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짧은 잠, 늦은 식사, 남은 반찬을 급하게 삼키는 습관. 거울 속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지만 서윤은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거든요.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서윤의 어깨가 먼저 움찔했지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였으니까요. 정우는 넥타이를 만지며 거실을 둘러보더니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손님 오기 전에 환기 좀 해. 기름 냄새가 꽤 나네. 네, 지금 창문 열게요. 서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오며 뜨거운 김이 흩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서윤의 머리카락 몇 올이 뺨에 붙었고 서윤은 얼른 손등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구두 소리와 웃음이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훈이 크게 말했지요. 다들 들어와. 우리 집이야. 서윤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인사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누군가의 향수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훈아, 오랜만. 여기 진짜 내 집 맞아? 서윤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윤지아였습니다. 대학 시절 한때 친했다고 믿었던 사람. 사진보다 더 반짝이는 얼굴, 또렷한 립스틱,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 지아는 서윤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맞지? 얼굴이 좀 달라졌다. 서윤은 입꼬리를 겨우 올렸습니다. 오랜만이야라는 말이 목 안에서 걸렸습니다. 그 순간 정훈이 웃으며 지아의 옆에 섰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요. 서윤은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믿고 싶은데 아주 작은 금이 이미 생긴 느낌이었지요. 서윤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시에 전을 올리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프라이팬 위 기름이 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예감을 품었습니다. 오늘 이 집들이는 그냥 집들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마치 누군가 오래 잠가두었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잠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부풀어 올랐지요. 박서윤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향했고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대화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야, 정훈아, 너 진짜 살림 잘 차렸네. 아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건 잘하지. 정훈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농담처럼 흘러가기를 바랐지만 가슴 어딘가가 콕 찔린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지아가 와인잔을 들고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지요. 서윤아, 너 아직도 요리 다 내가 해? 네,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해서요. 대단하다. 나는 하루만 해도 허리 나갈 것 같던데. 지아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서윤의 손과 허리를 훑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 끈을 다시 고쳐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지요. 그런데 지아의 다음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근데 너 예전보다 많이 변했네.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되나 보다. 그 말에 몇몇 시선이 서윤에게로 모였습니다. 서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접시를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그때 정훈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살이 좀 붙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관리 좀 하지. 지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여자는 자존심이잖아. 웃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서윤의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았고 침묵하면 자신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어 손을 씻는 척했지만 사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국 좀 더 데워와라. 손님들 모자라겠다. 네, 어머님. 서윤은 다시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정훈과 지아가 소파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시선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면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아가 일부러인 듯 잔을 기울이다가 테이블에 와인을 쏟았습니다. 어머, 나 또 실수했네. 괜찮아. 정훈이 먼저 말했지요. 서윤아, 이거 좀 닦아.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는 동안 지아의 구두 끝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구두가 서윤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아, 어머, 미안. 지아가 말했어요. 너무 감각이 없나 봐. 정훈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돌렸을 뿐입니다. 그 장면이 서윤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 것 같았지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 안은 급격히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 더미 앞에 선 서윤은 베란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눈, 굳어진 입술. 그때 안방에서 정훈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수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회사 일 좀 늦을 수도 있어. 정훈은 서윤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일상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서유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결심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직 몰랐지만요. 밤은 깊었지만 집은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은 꺼졌고 거실에는 설거지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유는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자꾸만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다고요. 안방 문틈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뒤 정훈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향수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회사 일이라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한 문장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돌아올 대답이 더 무서울 것 같았지요. 정훈이 나가고 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서유는 서재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평소 잠가 두던 문이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서유는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툼했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사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 낯설지 않은 장소, 정훈과 윤지아였습니다. 웃고 있었고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유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이었습니다. 서유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류 더미 아래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이름은 박서윤. 서명도 분명히 서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접어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정훈은 서류를 보고 잠시 굳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켰네.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요? 부부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이 서윤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시부모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집안일 제대로 못해서 그런 일 생긴 거다. 조용히 넘어가라. 서윤은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은행에 갔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말은 같았습니다. 본인 명의라서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앞에서도 서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설명했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정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게 끝내자. 서윤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정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작은 가방 하나에 옷을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다가 오래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서윤은 장롱 위에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발효, 기다림,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밖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놓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어쩌면 여기서부터일지도 모른다고요. 서유는 아직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라앉지는 않겠다는 것. 그 생각이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씨처럼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서윤은 얇은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가라앉지 않겠다는 마음이 몸을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서유는 작은 원룸 부엌에 놓인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기다려라. 손대지 마라. 시간이 맛을 만든다. 서유는 노트를 덮고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 끝자락에서 멍든 과일을 샀고 집에 돌아와 씻고 썰었습니다. 식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항아리를 덮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열어보니 표면에 하얀 막이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서유는 항아리를 비우고 다시 씻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유는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해 뜨기 전 동네 하천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차면 멈췄고 괜찮아지면 다시 걸었습니다. 먹는 것도 바꿨습니다. 남은 반찬을 억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셨습니다. 몸은 느리게 반응했지만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잠이 조금 깊어졌고 아침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분이죠. 괜찮으세요?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서유는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날, 다시 담근 날, 냄새가 좋아진 날, 사진은 소박했고 글은 짧았습니다. 반응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저도 버텨볼게요. 오늘 글 덕분에 잠깐 숨 쉬었어요. 메시지가 하나둘 쌓였습니다. 서유는 답장을 모두 하지는 못했지만 읽었습니다.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성공했습니다. 맛이 둥그렇고 향이 남았습니다. 서유는 작은 병에 담아 지인에게 나눴습니다. 이상하면 말해주세요.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속이 편해요. 그 말이 서윤을 웃게 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확실했습니다. 어느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윤님 맞으시죠? 글을 봤습니다. 로컬푸드 투자사에서 일한다는 강도연이었습니다. 제품보다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유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습니다. 같이 천천히 가시죠. 그날 밤 서유는 항아리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방식으로는 더 멀리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유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공유 주방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말을 끊지 않았고 서윤은 처음으로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문장이 달라 보였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서윤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아직 끝은 멀었지만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유 주방 창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박서유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익은 향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린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는 걸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아차렸지요. 주문표는 많지 않았지만 일정했고 반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안정이었습니다. 서유는 포장 상자 위에 메모를 얹었습니다. 짧은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드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서윤이라면 이런 문장을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솔직한 마음이 가장 오래 간다는 걸 배웠거든요. 점심 무렵 도연이 들렀습니다. 서유는 커피를 내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네, 욕심 안 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서유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장터에 나갔습니다. 단골이 된 상인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난번 그거 다 나갔어요. 고맙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고개를 숙이는 일이지 자신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유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살은 빠졌고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유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답이다. 서유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돌아왔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유는 작은 컵에 식초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서유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늘은 여기까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인지 굳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버텨준 몸과 곁에 남아준 사람들 모두에게였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일 것입니다. 주문을 확인하고 항아리를 살피고 걸을 것입니다. 큰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키겠습니다. 자신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만은요. 서유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가 오래갈 것임을 처음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조금 늦더라도 멀어졌더라도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고 당신의 내일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